폴 볼커는 중앙은행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신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내려갔지만 그 숫자를 지탱하던 신뢰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흔하게 금리를 차가운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지만요. 이 사실 금리는 시장과 정책 이반자 사이에 뜨거운 믿음의 계약입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유동성 공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랑도 똑같습니다.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시장은 환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감을 느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서 지금 시장의 바닥을 진짜로 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신뢰의 전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이 금리가 내려갔는데 채권 시장이 편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핵심이 딱 이겁니다. 이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 금리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금리를 누가 어떤 논리로 내리느냐.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주식과 코인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과서로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 시장은 이 교과서보다 훨씬 더 냉정하다라는 거. 시장이 금리보다 먼저 신뢰를 가격에 넣습니다. 이 연준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선물은 더욱더 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 월가의 채권 시장 큰손들이 걱정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신뢰입니다. 케빈 헤셋 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 있다. 관련 우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채권 투자자들은 재무부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논평이 아니라 이 채권 시장이 미국 재무부랑 백악관에 보내는 가격 신호라는 거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정말로 더 빨리 더 크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해야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왜 걱정을 할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모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채권 투자자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낮은 금리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금리라는 거. 금리를 낮춘다라고 할지라도 물가랑 성장, 고용이라는 이 데이터 흐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면은 채권 시장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데이터가 아니라 이 정치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채권 시장은 그 순간부터 인플레이션 리스크, 정책 신뢰 리스크를 더 비싸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금리 인하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입니다. 근데 신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는 가속을 해도 모두가 불안해서 차에 올라타지 않겠죠. 오히려 더 빨리 내리막으로 굴러갈까봐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도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시장이 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이 조정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데이터 공백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 10월과 11월의 미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공식 지표가 늦게 나오고 있죠. 미국 연준도 최신 고용지표, 최신 물가지표 완벽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데이터보다 이야기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미국 정치의 개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등장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금리보다 더 눈에 띄는 카드를 같이 꺼냈다라는 거, 바로 시장 유동성인데요. 연준이 단기 국채, 이 TB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연준은 이게 통화 정책 방향과는 분리된 기술적인 조치라고 말을 해요.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고 기준금리 목표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인데요. 리플 XR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급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평단 관리하시면서 시장의 구조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 기준 정리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자산 가격은 곧 반응을 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수도관 압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은행 시스템에서 준비금이 줄어들면 단기금리가 요동치고요. 은행들은 더 비싼 비용으로 돈을 구하려고 하겠죠. 과거에는 이런 긴장감이 커질 때 시장이 갑자기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연준은 그 장면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미리 물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공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연결이 됩니다.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죠. 유동성은 돈의 흐름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아예 돈줄이 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연준이 TV를 사가지고 유동성을 보강하면요. 특히나 자금 조달이 빡빡한 쪽이 더 숨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대형은행이랑 지방은행의 체력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방향성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 연준이 금리랑 별개로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동성 밸브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신뢰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간에도 채권 시장은 그 유동성이 데이터에 근거한 관리인가, 정치적인 압박의 결과물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분명해질수록 이 장기 금리에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요. 달러랑 위험자산은 동시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계로 잠깐 시야를 넓혀보자면요. 미국만 금리를 내리고 있으면 보통 달러는 약해지기 쉽겠죠. 근데 다른 주요국이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설 조짐이 있으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달러 약세가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 이 수입 물가를 통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겠죠. 특히나 관세나 무역 비용 같은 이런 요인들이 함께 움직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에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12월달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인하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연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남겠죠.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바로 법과 제도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논의에서 미국 연준은 다른 독립기관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건 시장의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장 한 명이 모든 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내부 의견은 갈렸습니다. 즉 이 말은 누가 의장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당장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공포는 과장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크립토로 연결을 해볼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동성에 베팅하는 시장, 그리고 신뢰 붕괴로 경계하는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밸브가 열리면 비트코인과 알트는 숨을 쉽니다. 특히 레버리지 시장은 이런 신호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불안해지고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 위험 회피가 먼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한 방향의 확신보다도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XRP가 여기서 독특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 미국 금융 규제 구조 안에서 크립토 기업들이 은행처럼 보이는 형태로 들어오는 길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 거고 OCC가 리플과 서클 등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소식은요. 단순 호재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예금과 대출을 하는 은행은 아니겠지만 보관과 결제 정산의 레이어로서 들어간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미국 연준이 검토하는 제한적인 결제 계정, 그리고 리플이 그 계정이 스테이블코인 환매 효율을 높인다고 말하는 흐름이 겹쳐집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하게 코인 시장의 장난감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서 규제권 안에서 정리되는 방향성이겠죠. 이런 구조에서 XRP는 결제 레일, 그리고 제도권 연결이라는 이런 테마에서 계속 호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접근성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XRP 관련된 ETF 구조가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이 시장 투자자에게 접근 경로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개인이 거래소에서만 사는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상품의 형태로서 포장되기 시작을 하면요. 이 시장 자금의 성격이 바뀝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곧바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할과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 유동성, 정치 리스크 한꺼번에 섞인 국면에서는 어떤 자산이 규제권 안에서 더 넓은 문을 갖고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 금리는 내렸는데 왜 시장은 편하지 않느냐? 왜 채권 큰손들은 인선에 예민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건데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에 가격을 붙이고 있다는 거.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 유동성이 정치로 보이면은 장기 금리는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제도적인 안전판이 작동하고 연준이 데이터 중심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가 강력해지면요. 같은 금리 인하도 훨씬 더 부드럽게 시장에 전달된다는 거. 이 지금은 금리 전쟁이 아니라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심판자는 연준이 아니라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이 주식과 크립토도 훨씬 더 쉬운 시장이 된다는 거. 반대로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요. 어떤 호재도 매끈하게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앞으로 한 달, 세 달, 6달 동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가 의장이냐가 아니라
장기금리랑 달러, 그리고 유동성 밸브의 실제 흐름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 매매라는 게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고 순서를 지키는 습관인데요. 이 많이들 원칙 매매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항상 정확한 타이밍을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칙 매매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비중을 나눌 줄 아는 거, 그리고 순서를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매매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일정 비중은 단기 고점이나 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느껴지는 구간들에서 조금만 덜하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분할 익절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를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일부라도 내 계좌의 수익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그때 확보한 현금 비중은 다시 조급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고 리플의 하락이 커졌을 때까지 차분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평단 낮추고 비중 늘리는 데 활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끝없이 복잡해지고 실행이 안 되지만요. 또 쉽게 생각하시면은 올라가면 일부 팔고 내려오면 일부 산다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가 될 겁니다. 이 결국에 원칙 매매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후회를 최소화하는 습관인 거고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겁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원칙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이 정보는 항상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